중앙아시아 순방 뒷사정, 언론의 공격 회피의 필사적, 일본 뉴스. 이탈리아에서 G7 회담이 열리는 기간 중 중앙아시아 3개국을 둘러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과 관련해 해외 순방으로 국내 실정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해외 출장이 끝났다며 영업사원이 메고 온 보따리를 풀어보니 오히려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수십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우즈베키스탄과 체결한 협력 문서 및 양해각서만 47건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는 보수정권의 애교 성과 부풀리기에 사용된 단골 소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로 내세우는 사상 첫 고속철도 수출도 이미 수개월 전에 결정된 걸 국빈 방문에 맞춰 계약을 늦췄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을 바꾸는 진짜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일본 언론에서 이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조롱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22일 육한우지라는 매체에 실린 자칭 G8 한국의 자격은 있는가?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의 뒷사정 G7 게스트 국가도 되지 못하고 매스컴의 공격 회피의 필사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국은 일찍이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G8이라고 칭해왔다. 최근에는 캐나다를 몰아내고 한국을 넣으라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온다. 그런 나라에게 이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서밋에 게스트로 참석하지 못한 것은 큰 충격이었다. 그것을 없애려고 급히 결정된 것이 이탈리아 서밋의 시기를 맞춘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이었던 것은 아닐까. 일본의 애교 상식으로 보면 한 나라의 원수가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면 1년 이상 전부터 준비한다.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발표한 게스트 초대국 리스트에 한국이 들어있지 않다고 확인된 것은 4월 중순. 그로부터 2개월 정도에 3개국 순방 일정이 결정되고 실행된다는 것은 일본의 상식으로는 믿기 어렵다. 하지만 리스트에서 빠진 것이 밝혀지고 야당계 매스컴이 일제히 허술한 정권의 공격을 하는 동안 대통령실은 침묵했다. 실은 그 기간은 이미 중앙아시아 순방이 결정되어 있어 라고 아나운스 하면 정권 비판을 잠재웠을 텐데도 대통령실은 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서밋이 시작되면 또 게스트국에도 못 들어간 허술한 정권이라는 공격이 시작된다. 그것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비집고 들어갔을 것이다. 생각나는 것은 2016년의 이세시마 서밋이다. 당시 아베 신조 수상은 박근혜 대통령을 게스트로 초청했지만 박 씨는 서밋에 맞춰 급히 정한 아프리카 순방길에 올랐다. 아베의 초청 따위에 꼬리를 흔들며 갈 수 없잖아 라고 말한 것이었을 것이다. 윤 씨의 순방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도 차량 수출이 결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어느 나라에도 수출하지 못한 KTX가 첫 수출된다는 것은 경사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메이커, 현대 로텐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사이에 합의했던 계약 체결 날짜를 늦춰 양국 대통령의 입회 형식으로 한 것이다. 수출액도 300억엔 정도에 불과하다. 윤 씨는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 확대해 한국과의 서밋을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K-실크로드 구상이라고 부르지만 노림수는 광물자원이다. 중국은 작년 5월 중앙아시아 5개국을 모아 중국 중앙아시아 서밋을 개최했다. 한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잠자코 있을지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침이 바뀌는 나라가 선진국 정상회의에 들어갈 자격은 없다. 조약을 파기하지 않고 국권이 지키는 나라가 되는 것이 선결이다. 그것을 못하면 신용할 수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원래 지금의 한국은 정권에 따라 미일 쪽에 붙거나 북중 쪽에 붙는 등 국가 자체가 안정되지 않는다. 만약 좌파 정권이 되어 북중 쪽에 서는 나라가 되면 G7으로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일도 정리되지 않게 된다. 이런 불안정한 나라가 G7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역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국제규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G8이라는 것은 머리가 이상한 것일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나라의 약속을 엎어버린다. 캐나다보다 나은 것은 클레임뿐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나라는 국제사회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단교다. 다음 댓글입니다. 기본적 가치관의 공유는 물론이고 개도국에 대한 경제 원조나 평화 유지 활동 등의 국제 공헌을 쌓아온 나라가 G7 구성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호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평생 미국을 따라가겠다는 공약을 하면 G8이 될지도. 그런데 그 공약도 신용할 수 없으니까 역시 무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일본과의 공약을 지키고 실적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 봤으면 한다. 한류 붐으로 친근감을 줘도 국가 간에는 아직 거리가 있을 것 같다. 이상입니다.